때는 바야흐로 2020년 아마 1, 2월 달로 추정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빨아주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죠. 상당히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 열심히 현대자동차를 빨아주는 유튜버. 분명히 자기는 건축 설계사 사무실 대표고 연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바쁘고, 그래서 자기는 유튜버를 취미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영상을 막 3-4개씩 올려요. 취미로 하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3-4개를 올린다는 거는, 그럼 자신의 일은 언제 하는지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오토뷰의 김기태 씨가 아이오닉 5가 뭐가 안 좋다 어쩌다 하니까 갑자기 그날 밤에 자기 친구가 차를 빌려주고, 갑자기 그 다음날 자기 돈으로 한국 타이어에서 운영하는 서킷인데, 거기는 현대자동차가 계약을 맺어서 쓰는 곳인데 민간인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자기 돈으로 그 서킷을 빌렸다고 자랑질을 하고 아이오닉 5를 갖고 가서 거기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없다 라고 하면서 오토뷰 김기태 씨를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의문점. 김기태 씨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어떻게 그날 바로 당일에 아이오닉 5를 본인의 친구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빌려주고, 바로 다음 날 개인이나 일반인은 사용할 수도 없는 한국 타이어에서 운영하는 현대자동차가 전용으로 빌려서 쓰고 계약되어 있는 현대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서킷을 본인이 자기 돈을 내고 빌렸다고, 거기에 아이오닉 5를 갖고 가서 이 차는 좋은 차라고 했던 그 유튜버가,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만나서 사실관계를 증명하자. 다 씹어요, 문자. 그렇게 자신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서 현대가 쓰는 이 서킷을 어떻게 빌렸냐, 당신이 돈 주고 빌린 거를 증명해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를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분 영상이 아직 있더라고요. 안 내려갔어요. 2022년 2월 달에 올렸더라고요, 영상을. 도요타 길면 3년 간다. 도요타 망한다고. 지금 시가총액이 내가 알기로는 500조가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간 예산에 맞먹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도요타가, 그 사람 말대로라면 2023년 지금 10월이니까 남은 시간은 약 15개월. 그 사람 말대로라면 2024년 2월 달에 도요타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도요타가 2024년 2월 달에 망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2024년 2월 달에 도요타가 잘 나가면, 우리 교촌치킨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뭐 앉아갖고 또 울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감성팔이 할라나? 나는 분명히 이때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할 겁니다. 2020대 이 사람 전화번호 알거든요. 2024년 2월 달에 전화해서 교촌치킨? 그러면서 이거 안 망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당신이 방송한 거에서 망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제가 분명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자 그제자에 외국에서, 미국 쪽에서 또 일본에서, 또 일본 모터쇼에서 도요타의 현재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와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계획만을 제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을 베이스로 이 로드맵을 보여줬는데, 일본 도요타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제가 2021년부터 그 다음에 2022년 봄에도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우리나라에 EV6나 아이오닉5가 나와서 모든 자동차 유튜버들이 현대기아 전기차를 빨아줄 때도 나는 좋은 건 좋다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일본을 저격질을 하면서,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만 만들어서 전기차를 못 만든다는 식으로 되게 평가절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일본의 도요타가 전기차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고, 이미 모터나 감속기나 배터리 쪽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생산 전환은 도요타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요타를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2021년 여름, 가을부터 2022년 봄까지 늘 저는 도요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최장 10년, 빠르면 5년 안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던 시점이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뒤면 약 2027년이에요. 제가 이 당시에 도요타가 2027년 정도의 가시적인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정말로 전고체 배터리가 20분, 30분 충전으로 1000km가 넘게 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가능하다의 목표를 두고 도요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요타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근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3일 보도했다. 전고체 배터리 생산 속도를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데 근접한 모습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이정표로 도요타는 여기 나와요. 2027년 혹은 2028년에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 사장이 얘기했던 시점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2021년 당시에 제가 도요타의 로드맵이나 이런 자료를 샅샅이 검색을 했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배터리로 현재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짧은 충전 시간 및 높은 에너지 밀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차세대 배터리의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조립 과정으로 배터리 셀의 적층 작업이 신속하고 정밀하면서도 내부 양극재, 음극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도요타가 2021년, 2022년에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를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도 욕을 많이 했어요. 왜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진실된 정보를 전하지 않고 일제시대 때 앞잡이 씹새끼들이 하던 짓을 왜 자동차 유튜버 리뷰어들이 한국의 소비자들한테 옳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기업이 유리하게끔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냐라고 제가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지적질을 할 때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마치 우주 최강인 것 마냥 테슬라와 맞다이를 뜨고 나머지 브랜드는 아예 현대기아의 다 발 아래에 있고 테슬라도 곧 씹어먹을 것처럼 그들이 현대기아 전기차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다시 끌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도요타는 길면 3년 간다, 망한다 라는 식으로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이게 만약에 사실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도요타 차를 사고 싶을까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를 존나 빨아준 거예요. 똥꾸녕을 사정없이 핥아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똥꾸녕이 하를 때까지. 정말 지저분하죠.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한 거를 칭찬하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그렇다라고 하고 잘하고 있는 기업을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일본이 싫고 아무리 우리가 중국의 배타적인 문화적인 이해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사실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그럼 근거를 제시해야 될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래서 망한데도 본인 뇌피셜로 길어야 3년 간다. 씨발 3년 더 가면 어떡할 거요? 본인 책임질 거요? 물론 내가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 리뷰어는 자동차를 놓고 기술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요타는 지금 잘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페네소닉하고 관계도 그렇고 덴소라든가 아이신 미션 회사 등등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도요타는 지금 전 세계 어떤 브랜드도 감히 도요타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차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판매 수익률도 되게 높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과징금도 되게 적어요. 현대기아차는 최근까지 독일 차들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많이 맞았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요타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일본과의 정치적, 문화적, 외교적에서 걸리는 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어떤 뭐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노노 재팬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에 있어서는 사실 맥주나 이런 것들은 대체품이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나 고가의 물건들, 카메라,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액정 뭐 이런 것들은 대체품이 없어요. 대체품이 없는 걸 가지고 야 노노 제품이니까 하지 마. 그러면 씨발 대체품을 내놓든가. 대체품을 주고 노노 재팬을 해요. 대체품을 안 주고 노노 재팬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지금 방송국이야. 카메라 장비가 필요해? 영상을 찍어야 돼? 대체품이 없는데 노노 재팬이니까 쓰지 마. 그럼 뭐 방송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아무리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고 대체품이 있는 거는 대체하면 되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대체품이 있으면 근데 대체품이 형편없어. 성능이, 완성도가. 근데 내가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써야 돼. 그럼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4년 전에 유니클로를 대체하자 그랬어. 대체품이 많았어요. 지오다노도 있고 행텐도 있고 많았어. 근데 자동차는 캠리를 노노 재팬에 직격탄을 맞았어. 도요타가 우리나라에서. 캠리 대체품이 없잖아. 현대기아의 뭐 그랜저 소나타 대체가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케집에를 가지 말지. 사케집을 일본이 와서 운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가서 사케랑 아사히 맥주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사케집에 소주 팔잖아요. 사케집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고 우리나라 종업원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식자재로 만들어주는 메뉴를 시켜 먹고 거기서 소주랑 우리나라 거 카스 맥주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노노 재팬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사케집을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 씨발 간판이 사케집인 거지 걔가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동네에서 선술집 운영하는 사람이 일본에다 로열티를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하고 배타할 때도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나는 현실적으로. 도요타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일본하고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앞지르고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어그로로 씨발 도요타는 망한다. 그건 진짜 아니죠.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